(21번을) 먼저 볼게요. 21, 2, 3, 4. 자, 참고로 제일 어려운 걸 고르세요라고 하면 나는 24번인 것 같은데 21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나는 21번과 24번인 것 같아. 자, 21번부터 잘 풀어야 할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자, 일단은요, 문제를 쓰면서 어디가 X잖아. 어디가 중요한 건지 얘기를 해줄게. 마이너스 5보다 큰 범위. 근데 fx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5다. 아, 점근선의 오른쪽을 볼 거야 라는 얘기인데 a도 모르고 b도 몰라.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근선의 x는 마이너스 5인 것만 알고 그보다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 첫 번째 얘. 너희가 보통 얘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따로 떼서 이 유형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고 갈게요. 자, 간다. 자, 간다. t부터 t 플러스 k에서의 저기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함수가 있어. 그 함수의 최소값을 gt라고 부를 때가 있고 그 함수의 최대값을 gt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외우지는 마세요. 못 외웁니다. 절대로 못 외우고 저런 형태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먼저 너희들이 끄적끄적 옆에다가 얘네들을 만들어. 최소로 물어보면 이것만 하면 될 거고 최대로 물어보면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요 문제를 만들러 가는데 너희들이 얘를 직접 그리면서 찾아야 될 거야. 알았지? 오케이? 못 외웁니다. 나도 못 외워요. 안 외우고. 알았지? 자, 간다. 일단 뭐냐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절대값이 있든 말든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함수 자체를 그려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얘가 y는 fx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 놓을게. 지금은 뭐 3차함수겠다, 그쵸?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저기서는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여기서는 내가 t부터 t 플러스 k까지라고 했는데 결국 간격 k를 보겠다는 얘기거든. 자, 왼쪽에 있는 얘를 너희들은 t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를 t 플러스 k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겹쳐서 그릴 거야. 누구를? gt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다. 알았지?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대신에 구간은 이만큼을 보는 것 뿐이고. 자, 간다. k의 간격이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k의 간격이 요만큼을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지금? t라 그랬고 얘는 뭐야? t 플러스 k라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에 구간에서 fx라는 함수, 저 흰색 함수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봐. 누구야? ft지. gt가 뭐다? ft란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왼쪽 녀석 요거 만나는 요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따라 그리시면 돼요. t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왼쪽 경계값에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그냥 왼쪽에다가 왼쪽 값을 찍으면 돼. 근데 문제는 어디? 바뀌는 곳이 있을 거야. 그게 어디냐면 k라는 간격을 두고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곳까지의 gt는 전부 다 왼쪽 값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t가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어때? t가 여기고 t 플러스 k가 여기야. 이 구간에서의 함수값은 누가 제일 작아? t 플러스 k일 때 값이 제일 작지. 그걸 어디다 찍으라고? 여기다 찍는다고. 왜? gt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벗어나면서부터는 뭐? 이놈의 y좌표를 읽어주세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언제까지는? 얘가 극소가 되는 그곳에서 K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그곳까지는. 왼쪽에다가 찍어줍니다. 누구를? 오른쪽에 Y좌표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됐냐? 여기까지 이해됐냐? 성은이 알겠어? 뭐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성은이 알겠어? 지훈이 알겠어?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들 머릿속을 정리해봐. 우리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흰색 그래프는 가로축의 X지만 빨간색 그래프는 가로축이 T입니다. T. 근데 내가 지금 GT를 찍겠다는 얘기는 왼쪽에다가 Y좌표를 표시하겠다는 얘기야. 누구를? 이놈의 간격에서의 무엇을? 최소값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얘를 벗어났다. 얘를 벗어나면 뭐다? GT라는 함수는 뭐다? F T 플러스 K라고. 그렇게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F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편이동시킨 함수를 따라서 그리세요.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됐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았니? 언제까지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최소값이 계속 오른쪽 값을 따라가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 자, 간격 잘 봐라. 요만큼의 간격, 내리자. 왼쪽이 T다. 오른쪽이 T 플러스 K고, 요만큼의 간격의 Y좌표는 여기다 찍을 겁니다. 근데 누구 따라가? 얘 따라가지. 그래서 얘랑 수평하게 왼쪽으로 당겨서 요거 따라서 쭉 찍히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돼. T가 여기를 벗어나면서부터는 GT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 값의 최소값인데 그게 곧 FT 플러스 K.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FT 플러스 K. 즉 이 함수는 뭐다? FT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시킨 거. 얘가 왼쪽으로 당겨서 그려진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얘를 벗어나면 어때 또? 짠! 최소값은 계속해서 극소값 아니냐? T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최소값은 계속 극소값이지 그냥. 맞아? 맞아? 계속 일정하니까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저기 상수함수 구간을. 힘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찍혔고 이걸 벗어나면서는 어때? 왼쪽 값이 다시 한번 최소값이지. 그냥 fx를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t가 a보다 작으면 ft입니다. t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으면 그때는 오른쪽 값이 나오기 때문에 ft 플러스 k입니다. 그 다음에 t가 b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극소값입니다. 값이 하나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t가 c를 벗어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ft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거야. 해설지는. 할 때마다 이렇게 식을 갈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현장에서 지금 나랑 수업을 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거고 니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몇 번 해봐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중킬러급 이상의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고요. 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유형의 과목이 바로 수투입니다. 알았음? 수원에서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수학 하에서도 나왔지만 원래는 수학 2에서 모의고사로 거의 빈출, 거의 매해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야. 꼭 이해하셔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방금처럼 식으로 가지 말고 밑에 것도 뭐? 그림으로 너희들이 말로 이해를 해보자. 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t부터 t 플러스 k까지를 볼 겁니다. 그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볼 거야. 자, 이렇게 있다. t는 어디야? t는 얘가 t야.
여기가 t 플러스 k고 우리는 여기다가 찍을 거야. 누구를?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누구야? 얘를 여기다 찍으라고. 그럼 뭐야? 왼쪽으로 k만큼 옮겨진 채로 찍혀가고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언제까지는? 극대값이 되는 너무 좁아. 그 순간까지는. 이해됐냐? 오케이? 그러다가 얘를 벗어나면 어때? 최대값은 계속해서 극대값 될 뿐이네. 계속 상수가 유지되네요. 그러다가 t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왼쪽 값이 최대값이고 왼쪽에다가 값을 표현할 거니까 그냥 왼쪽 함수 그대로 따라갑니다. 언제까지는? 간격이 k로 그리고 y좌표가 같아지는 그 점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걸 넘어가면 어때? 최대값은 이제 오른쪽 걸 따라 찍히기 시작하지. 그래서 뭐다? 또 왼쪽으로 k만큼 시킨 채로 그리면 돼요. 이게 지금 gt라는 함수고 이게 지금 gt라는 함수인 거야. 그럴 수 있겠냐? 매번 할 때마다 식으로 못합니다. 그 문제 버리게 돼요. 시간을 한 15분, 20분 잡아먹게 될 거야. 왜? 아직 fx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안 하고 있거든. 그걸 바탕으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 얘들아. 고정된 함수 fx를 가는 게 아니라 미지수 a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모르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서 너희들은 그냥 일반적인 함수 fx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걸로 예시를 잡은 다음 얘의 개형을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식으로 죄다 풀고 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알았음? 왜? 지금 다시 말하잖아. fx 그릴 수 있어? 몰라요. ab 때문에 못 그립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하는 얘기야. 자, 요거 지금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내용 내가 문제 쓰는 동안에 저거 얼른 정리해 두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문제 이제 GT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디가 포인트야? 최소값을 그리고 있는 건데 상수함수가 나오는 구간이 발생했다. 바로 어디란 얘기예요? 극소값이 되는 곳이 있다란 얘기고 극소값 얼마를 갖게 된다란 얘기야? 0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 얘기입니다. 누가? 당연히 절대값 fx라는 함수. 왜 절대값이죠? 그거는 그냥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개형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지금은 그냥 절대값 fx입니다. 절대값의 큰 의미가 현재는 있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그냥 그 함수가 극소값이 나오는 곳이 있고 그 값이 하필이면 0이었던 거네. 이 얘기야. 알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일단 이제 fx를 그리러 갑니다. 그림은요. 총 4가지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디만 볼 거다? 오른쪽만 볼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려져?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 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것 중에서도 X축이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로 갈라지며, 오케이? 절대값 fx를 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뭐다? 절대값 fx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 뭐?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얘 탈락, 얘 탈락.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림 중 하나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보면 이제 얘를 보는 거지.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 녀석을 벗어나면서부터는 ft가 아니라 마이너스 ft를 따라가야 돼. 뭐 해야 돼? x축의 원래는 밑에 있어서 접혀 올라간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얘가 되는 거죠. 미쳤나 봐. 반대로 얘기했어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바뀌는 곳이 어디야? 바로 얘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자, 간다. 정확하게는 지금 내가 GT를 그린 거야? 아닙니다. 절대가 FT입니다. 그럼 GT를 그려보자. 아까 한 것처럼. 뭐 해야 돼?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을 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수함수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원래 그 간격 1이 얘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극소값을. 맞죠? 맞죠? 간격 1이 지금 t 플러스 1까지의 간격이 요만큼이 있어야 그래야 최소값이 0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근데 그러다가 뭐를 벗어나는 순간, 마이너스 4를 벗어나는 순간 바로 바뀐다. 그 말은 뭐야? 이게 벗어난 거지. t가 어디? 얘. 얼마? 마이너스 4.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두 가지 조건 풀면 끝납니다. 뭐가? fx라는 함수가 뭘 지난다? 마이너스 4,0을 지난다. 두 번째, fx라는 함수가 뭘 지난다?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y좌표는 1은 마이너스 4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죠. 그 3분의 5는 여기에서 찍혔습니다. 그럼 fx는 원래 마이너스 3분의 5를 지났습니다. 대입하면 AB 나와요. 끝. 이렇게 풀고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 뭐? 그림을 네 가지 후보를 잡은 다음 그 중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두 개 날아가고 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 날아가고 결국은 이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그림으로 유추해서 들어가는 거. 제일 모의고사에서 너희들 괴롭게 할 유형입니다. 지금은 수하지만 투, 미적분 계속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 중에서 이 녀석은 수투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았음?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fx 또는 지금은 절대가 fx 그려놓고 t부터 t 플러스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유추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fx를 현재 그릴 수 없는 상태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먼저 최소값이면 최소값, 최대값이면 최대값을 따라가는 함수를 그려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래프의 조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됐음? 난이도 높아요. 연습 반드시 하세요. 알았죠? 끝! 21번 끝! 22번으로 갈 거야. 넘어가도 됨? 한 문제 풀었는데 벌써 30분 지났어요. 20분? 어렵죠? 넘어가도 됩니까, 승훈씨? 네. 성이 됐어? 간다. 잠깐 쉬어가자. 22번과 23번.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뭐 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자, 22번 갑니다. 22번은요. fx라는 함수, 어떤 함수? 지훈아? 어떤 함수? 빨리빨리 말하네. 어떤 함수? 2차 함수. 그냥 2차 함수가 다야?
범위만 보여. 그리고 범위가 어디 보여 도대체? 똑바로 읽으세요. 꼭지점의 좌표 혹은 대칭축이 2입니다. 맞나요? 2,a분의 3을 꼭지점으로 하며 최고 차항에서 a분의 1이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다. 맞냐? 읽어줘야지. 그런 2차 함수 fx가 있고요.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gx를 보니까 어때? 어떤 경우는 f 인버스 x를 따라가고 어떤 경우는 fx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나뉘는 기준이 x값 얼마 이게 아니라 인버스 x와 fx에 대한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뭘 따라가고 있어? 두 함수 중 뭘 따라가고 있어? 태우아, 지훈아, 뭘 따라가고 있냐고? fx를 따라가냐 미친놈아! 각각의 구간에서 뭘 따라가고 있냐고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 한두 번 푼 유형 아니다. 이걸 아직도 못 읽어? 두 함수 중 작은 함수 따라가고 있잖아. 이거 못 읽어? fx가 있고요. yx가 있고요. f 인버스가 있다면 뭐 따라가고 있어? 아래쪽에 있는 함수 따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내가 한두 번 푼 거 아닙니다. 너네 내신 대비 교재에도 있고요. 마플 시너지에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f와 f 인버스의 그래프를 겹쳐 그린 다음에 방금처럼 밑에 있는 함수 따라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을 보자. 뭐? 2,a분의 3. 근데 a분의 3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항상 2보다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f 인버스를 그리기 위해서 yx를 미리 그려 놓을 건데 그걸 기준으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깁니다? 2를 넣었을 때 y좌표 2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fx예요. 맞냐? 그럼 f 인버스 x는 당연히 그릴 수 있지. 뭐야? 이거겠죠. 됐나요? f 인버스 x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누구 따라간다고? 두 함수 중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따라갑니다. 맞음? 그러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빨간색이 g다. gx라는 함수와 x-n이라는 함수의 교점의 개수라는 녀석을 h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h2, h3, h1이라고 하고 있지. n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크기가 이렇게 변한대. 근데 1, 2, 3, 4, n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죠. 맞죠? n이 0이면은 그냥 yx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근데 n이 0은 아니니까 이 밑에서부터 볼 거야. n이 자연수 1, 2, 3, 4다. 그걸 떠나서 일단 n을 키워보자. 어떻게 돼? 처음에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맞죠? 다시 한번 HN은 어떻게 변한다고? 2에서부터 변화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2를 두 개에서 만나다가 요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3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좀 더 내려가더라도 3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언제까지는? 접하기 직전까지는. 계속 3개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잠깐, 아주 잠깐 찰나로 두 점에서 만났다가 그 다음엔 어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지. 맞죠? 자, 지금 이건 뭐? n을 키우면 키울수록 변화하는 것들. 계속해서 1, 1, 1, 1, 1 갑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여기서 잘 봐. 1, 2, 3. 어때? n을 키우다 보면은 작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구간이 딱 한 번 발생하지. 어디 있어? 2, 3, 2. 그지? H3이 어디라는 얘기야? 요거라는 얘기고 그게 곧 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접하는 상황일 때의 n이 뭐다? 3이다로 풀면 끝나요. 그래서 풀이는 뭐가 되지? a분의 1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a분의 3이랑 누구를 x-3을 연립을 했을 때 풀어나가다 보면 뭐다? 판별식이 0이다. 여기서 a가 나오고 끝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a가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a가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접한다니까 2차 방정식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둘 다 답인가? 아니요. 그거를 결정짓는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 나와 있는 a의 범위일 수도 있지만 뭐 아직 우리가 얘가 3이랑 H3이 2라는 것만 했지 얘네들이 각각 H1이 여기 있고 H2도 여기 있고 이걸 얘기했네. 아, 이게 H2고 이게 H1이고 얘기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H1 또한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H1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요거란 얘기지, 요거. 맞지? 그럼 뭐야? 이거는 아니란 얘기잖아. 얘를 결정짓는 게 뭐야? y는 x-1에다가 2를 넣었을 때의 y좌표는 f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y좌표보다 커야 돼요. ab에 대한 범위가 또 나와. 또 세 점에서 만나는 것도 같이 2차 함수에다가 꼭지점의 좌표 2, 블라블라 계산한 거랑 직선 y는 x-2조 이번에는 3인가? 2조 2 맞죠? x-2 거기다 넣은 y좌표 두 개를 비교하면 2차 함수일 때의 y좌표가 더 큽니다. 로 a의 범위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2개 이상의 a가 나오면은 삭제도 해줘야 돼. 근데 아마 이 문제는 해보면 a가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끝내면 되는 거지. 원래는 범위 비교해줘야 돼. 알았어? 우리가 이 조건에서 H3은 무조건 입니다. 만 읽은 게 아니잖아. 얘도 2지만 얘도 2여야 하고 얘도 3이어야 된다는 거 읽은 거잖아. 그것도 만족을 원래는 시켜줘야 돼. 그래서 A의 범위가 좀 더 얘보다 좀 더 좁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알았죠? 반드시 좁아지게 되는데 그 녀석에서 A의 범위를 땡큐 찾아줘야 됩니다. 알았죠? 잘 가요. 예. 알았음? 끝. 지금은 여기서 답 나와요. 알았지? 됐죠? 자, 가도 돼요? 23번으로 갑니다. 자, 차량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 두 차량은 모두 4인승 자동차입니다. 운전석 포함. 그리고 여기다가 A, B, C, D를 포함해서 총 8명. 8명을 8자리에 꽉꽉 채워 앉힐 거야. 빈자리는 없어요. 맞죠? 자,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지한 문제들은 보통 가의 조건에서 뭐 누구의 경우의 수, 나의 조건에서 누구의 경우의 수, 다의 조건에서 누구의 경우의 수, 나의 조건에서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나다라 순서대로만 보시면 되는 게 보통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가와 나, 뭐 나와 라 이런 식으로 섞어서 생각을 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 경우가 이 문제거든. 그래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알았죠? 간다. 일단 A, B는 뭐 한다? 반드시 옆에 앉아야 된다. 반드시 같은 차에 탑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A, B가 같은 차에 탑승해야 되고 C, D가 같은 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A, B, C, D만 운전이 가능하대. 그 말은 뭐야? A, B 중에 한 명은 운전을 해야 되고 같은 차에 타고 C, D는 걔네들이랑 무조건 다른 차에 앉으면서 C, D끼리 같은 차에 탑승하고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죠. 맞나요? A, B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뭐 한다? 운전을 한다.
CD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뭐 한다? 운전을 한다. 그러면 제한 조건이 A, B와 CD한테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걔네들부터 당연히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치? 간다. A, B부터 고민을 할게요. 뭐부터 정해줘야 돼? 서로 다른 두 차량. A, B가 탑승을 하는 차량부터 고민을 합시다. 몇 가지 경우에서? 두 가지. 그럼 CD는 다른 차에 탑승하면 되니까 걔네들은 고민할 필요 없음.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A, B 중에서 누가 운전을 할 거야? 에잉, 누가는 뭐야? 누가 운전을 할 거야? 그러면 한 명이 운전을 하면 옆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다른 한 명은 반드시 조수석이다. 그치? 몇 팩? 2팩. 둘이 자리 배열. 그 다음에 누구 고민하러 가요? CD를 고민합니다. 근데 방금처럼 그냥 몇 곱하기 몇 하면 끝나니? 아니지. 왜? CD는 같은 차에만 타면 돼요. 맞죠? CD는 같은 차에만 타면 됩니다. 그러면은 C가 운전을 하면 D는 세 가지 중 하나. D가 운전을 하면은 C는 세 가지 중 하나. 이것만 보면은 그냥 C가 운전을 하든 D가 운전하든 상관없이 2. 나머지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 2 곱하기 3으로 끝내면 되지. 맞죠?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다의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어? 다의 조건에 뭐라 들어가 있어? C는 멀미가 심해서 반드시 어디? 앞줄에 앉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야? C가 운전을 하면은 D는 아무 데나 앉아도 돼. 근데 D가 운전을 할 때는 C는 반드시 어디? 조수석에 앉아야 되겠죠. C가 운전하냐 D가 운전하냐에 따라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뭐 한다? 수영도 그리듯이 케이스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C가 운전을 할 때 D의 자리, D가 운전을 할 때 C의 자리 또는으로 고민을 하러 갈게요. 자, C가 운전한다.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D가 운전을 한다.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가주시면 돼요. 됐냐? 그럼 이제 누구까지는 다 배열 끝났어? A, B와 CD까지는 배열 끝났지.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앉혀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승훈아? 그렇지. 이제는 A, B, C가 다 앉아있고 차량 두 개 A, B, C가 잘 분배되어 있고 그러면 뭐 하면 돼? 남아있는 자리는 어떻게 앉았든지 간에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네 자리에 네 명을 앉히는 거니까 몇 팩? 4팩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23번 이해됐어? 오케이? 네. 자, 두 개 22번 정리 다 됐냐? 지워도 돼? 자, 23번 빨리 정리하세요. 24번 문제 쓰는 동안에. HT. 자, 지워도 돼요. 23번. 간다. 자, 24번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fx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유리함수란 사실 주어졌어요. 또 읽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점근선을 읽을 수 있나? x는 a, y는 b. 읽었어. 그게 뭔 의미야? 의미 없죠? 모릅니다. 물론 굳이 거기서 하나를 더 읽자고 하면은 x는 a, a는 음수. 그러니까 x에 대한 점근선은 y축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거 하나는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못 봐요. 또 하나 더 읽을 수 있는 거 있잖아. 뭐지나? 분자의 상수항이 없으니까 0,0 지납니다. 미지수가 아무렇게나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거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유리함수가 끝이겠지만 읽을 수 있는 만큼은 읽어야죠. 맞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계속 그래프 그리러 갈 거거든. 그래서 미리 점근선 찾을게요. 그냥 유리함수는 거의 항상 뭐 점근선을 무조건 구하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 그때 점근선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뭐 있다고? x는 a, a는 음수, b는 몰라. 대신에 원점 지난다. 맞지? 그리고 나서 gx를 보러 갈 건데 gx는 뭐야? 두 가지의 함수를 같이 보란 얘기지. 맞죠? x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두 개의 함수를 역시 겹쳐 그린 다음에 a 딱 잘라서 왼쪽은 이거, 오른쪽은 이거 겹쳐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림이 몇 개 그려지냐? 두 개 그려지겠네요. 간다.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a 어디 있다? 마이너스 a? a. x는 a 어디 있다?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한다. 맞지? 두 번째. x는 a. a는 어디 있다? 왼쪽에 존재한다. 그리고 y는 b. 여기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뭘 보란 얘기야? 현재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놈을 꼭 찾아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b의 위치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원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축을 표현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원점을 찍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b 때문이 아니라 원점 때문에. 물론 b가 모르는 것도 같이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위의 경우라면 어때요?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됐죠? 왼쪽도 이렇게. 오른쪽, 얘는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됐니? 뭘 그렸어 내가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맞나요? 두 번째. 얘를 가지고 gx의 문제를 봤을 때 어머?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x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2a만큼. 그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a가 음수입니다. 오른쪽으로 반드시 이동하라는 얘기고 y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했어요? 2a만큼 이동했고 그게 뭐야?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그려주세요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a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 몰래 왼쪽이래.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2a만큼 내려주시면 됩니다. 맞니? 자, 그러면 점근선을 이동시켜보자. 얘 어디로 왔을까? 마이너스 a로 왔겠죠. 마이너스 2a만큼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죠. 그 내려온 점근선이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요 그림 따라서 가볼게요. 얘가 뭐다? b에서 2a만큼 아래로. a가 음수니까 2a를 더한 게 작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역시 이 점근선은 마이너스 a가 맞아요. 이쪽 점근선은 b 플러스 2a가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란색의 그래프 쌍을, 개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겠지. 여기는 어떻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어떻게 그려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원점을 지나게 내가 그리다 보니 그려졌는데, 원점 지났나 안 지났나 안 중요합니다. 지난지도 모르고. 알았죠? 그냥 대충 그려봐요. 왜 대충 그려도 되는지는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거야? dx라는 함수 그리러 봤잖아. 그러기 위해서 둘이 잠깐 겹쳐 놓은 거고, a를 기준으로 왼쪽은 빨간색을,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노란색을 따라 그리면 됩니다. 맞니? A가 어디야? 요거. 얘 오른쪽에서는 누구 따라? 노란 것 따라 갑니다. 맞나요? 맞냐고? 네. 자,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왼쪽은 뭐 따라간다고? 보라색 따라간다고. 됐냐? 두 번째, 여기로 가보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노란색 함수를, A를 기준으로 왼쪽은 빨간색 함수를 따라가는 거야. 맞지? 됐냐?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지같이 집합으로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T, FT, HT가 1이 된다. 는 T,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합집합 T, K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읽어보면은, 얘들아,
이건 읽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야. 왜? 다음번에 내일, 모레, 내년에 이 문제 안 만나요? 이런 말 안 만납니다. 그때도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지만 전혀 달라져 있는 식이 될 거야. 그걸 보고 너희들이 읽어야지. 얘가 원하는 게 뭐야? HT. 안 썼네. Y는 GT. 이거 보라색이 GT죠. GT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지. 맞지? 맞지? 자, 이런 거 또 나왔지. 뭐 새로운 상수 T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 보통 교점의 개수 많이 나온다 그랬던 거. T에 따라서 어떻게 교점이 변하는지 직접 T를 움직여 보라 그랬어. 알았죠? 근데 그 의미부터 해석을 해보자. 뭐야? 이게 뭔 말인데 이게? 교점의 개수 함수가 1. 오케이? 교점의 개수가 1. 뭐? Y는 GT와 Y는 T가 야 GT가 아니라 GX지 이거. 그래. HT라고 정했고 그래. X지.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함수의 교점이 몇 개다? 한 개가 된다. 다른 말로 뭐다? 는, 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얘기잖아. 그때의 T의 집합은 이 집합이다. 뭔 소리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합집합 또는 T가 K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라는 값이 상수함수였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곳에서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고요. K가 뭔지 모르겠지만 K와 O 사이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둘 중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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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죠. 왜 오른쪽에 생각했어 임마? T를 마이너스 1보다 계속 내릴 때마다 계속 한 점에서 만나라고. 얘는 여기서 끊어지잖아. T를 마이너스 1보다 내린다고 해서 만나냐? 안 만나잖아. 얘가 지금 계속 내려가더라도 보라색도 계속 따라 내려오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 나옵니다. 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틀렸다. 얘가 맞는 거고. 그럼 저 그래프에서 값을 읽어보자. T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부터 해서 계속 내려갈 때마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야. 이 점근선 빨간색 점근선 얘가 Y는 T랑 만난 점이 몇 개야? 한 개잖아. 그것부터 해서 내려갈 때마다 항상이요. 근데 이거보다 올라가면 어때? 쟤도 만나고 얘도 만나네.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다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어디야? 이 빨간 보라색이 여기 끝나는 여기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얘랑만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지. 언제까지는? 5까지는. 얘가 5라고 준 거고 그때 이놈의 y좌표를 k라고 준 겁니다. 알았어? b는 5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다시 한번 간다. 그래서 fx는 뭐다? x, a 마이너스 3, b fx는 이렇게 정의됐고요.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k는 어떻게 구한다? x가 a일 때의 값. a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 빨간색 함수에서의 a다. 그치? 됐음? 됐음? k는 어떻게 구한다? fx 플러스 2a 플러스 2a. 빨간 함수는 얘였죠. 에다가 x에 뭐 넣은 거?
A를 대입한 거. 됐음? 됐음? F 얼마야? 그게 K죠. 는 K 안 썼다. 여기다 뭐 넣어? A를 넣어.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지금 뭐야? F 마이너스 9를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6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계산하자.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 얼마예요? 2분의 15 마이너스 6. 2분의 3입니다. 그게 K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물어봐? GK에다가 A 곱하고 B 곱한 걸 답으로 쓰라고 하죠. 맞죠? GK는 뭐다? G의 2분의 3이죠. 방금 2분의 3 구했죠. G라는 함수에 2분의 3을 넣을 거야. 2분의 3이란 건 당연한 말이지만 A보다, 음수보다는 크겠지. 오른쪽에 있는 거겠지. 맞지? 누구 따라가면 돼? 노란색 함수. G의 2분의 3은 F의 2분의 3과 동일합니다. 거기다가 A-3, B, 5 곱해달라는 얘기예요. F 2분의 3은 집어넣으면 되겠지. 2분의 9분의 2분의 15 3분의 5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난이도가 많이 높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F 24번입니다. 24번. 가장 어려운 건 24번. 알았음? 어떤 것 때문에? 이거 해석해서 그래프 또 중요한 거 나왔지. 21번처럼. 그래프 두 가지 중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정해지는 거. 성질 읽어주기. 모의고사에서 빈출력. 그게 내신에서 두 문제가 연속으로 나올 줄 나는 생각도 못했네. 어쨌든 그래프의 성질로 읽어주는 것. 알았음? 네. 자, 정리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정리 시간까지는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요거 영상 잘 찍어놨으니까 요 네 가지는 너네 영상, 너네 거, 우리 화터방 거 수업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해도 되고 다른 반 것도 똑같이 너네랑 해놓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는 너희랑 풀이하는 속도가 다르고 내가 필기해준 게 조금씩 달라서 이 네 개는 너네들 수업으로 다시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빠르게 19번, 20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19번, 20번 간다. 근데 너희들이 19번, 20번을 볼 때 19번을 보면은 A, B가 포함된 각각의 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A반, B반이라고 부를게요. 알았죠? A반과 B반이 반드시 결승에서만 만나세요. A, B반을 반드시 뚝 떼놓으세요. 맞죠? 결승 전에는 만나지 마세요. 근데 20번은 뭐야? CD반이라고 했지. CD반이 뭐? 결승 전에 만나세요. 결승하기 전에 반드시 만나세요. 근데 그걸 꼭 CD와 AB를 구분했다고 해서 19번, 20번이 다른 문제냐? 그냥 20번도 CD라고 안 하고 AB라고 해도 상관없지. 근데 19번, 20번을 합치면 뭐야? 전체가 나옵니다. 왜? AB반은 결승 전에 만나거나, 결승 때 만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래서 20번을 빨리 푸는 방법은 19번을 맞게 풀었다는 전제하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19번의 답을 빼버리시는 게 가장 심플해요. 알았죠? 왜? 20번만 따로 구하는 것보다 전체가 빠르거든. 알았냐? 전체는 생략할게. 알았죠? 그냥 10C에 5, 5C에 5, 2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알았지? 자, 그럼 우리는 19번만 얘기를 하고 마칩시다. 19번은 어때? 이거죠. 5개. 여기도 5개. 됐죠? 자, 근데 뭐 한다? A, B를 반드시 결승에서 만나도록. 그런 말은 결승 전에는 만나면 안 됩니다. 맞죠? 결승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걸 반뚝 잘라서 왼쪽으로 A 넣을래? 오른쪽으로 B 넣을래? 고민해야 되죠. 넣을게요. 자, 얘네들 넣는 방법에서 몇? 1. 두 가지 아니다. 왜? 좌우 똑같이 생겼습니다. A가 여기 있나? A가 여기 있나? 똑같아요. 왜? 아직은 A, B만 들어갑니다. 알았음? 근데 A, B를 넣고 나면은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에다 4반, 4반씩 넣겠지.
그때 예를 들어서야 여기에 C, D, E, F 들어온 거랑 여기에 C, D, E, F 들어온 거랑 같아 달라. 이번엔 다르지. 왜? A, B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A랑 같이 붙을래? B랑 같이 붙을래? 다르거든. 그럼 10개의 반 중에서 A, B 반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반들 중 4개를 선택하고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일단 분할로 갈 사람들은 4반 4반으로 분류만 해놨으니까 그거를 A, B 반에다 어떻게 넣을래? 곱하기 2팩을 다시 하거나 알았지? 분배까지 하거나 혹은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뭐 A랑 붙을 4반, B랑 붙을 4반. 알았냐? 알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다가 깔아줘야 되죠. 어떻게 깔아주면 돼? A 포함해서 5반 중에서 한 반을 골라서 얘 고르면 되지. 남아있는 몇 개의 반 중에서 2반을 고르고 마지막 남은 2반을 고르면 되는데 여기다 2팩분해를 하지 마라. 왜? 이 2반은 이 2반이고 이 2반은 이 2반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얘랑 붙을래? 그냥 올라갈래? 나뉘니까 이 4CA와 이 2CA의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도 고민해야 되죠? 똑같겠죠. 그게 19번 답 63,000 나오는 거예요. 됐냐? 자, 전에 말했죠. 분할과 분배, 교육과정에 있다 없다? 빠졌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내요. 대진표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험에 대해서 낸다 그랬죠? 나왔어요. 너희들도 나온다. 대진표 잘 연습해 두세요. 알았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개 출판사, 교과서 출판사가 여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요. 알았죠? 제일 뒤에 탐구해보기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실생활 활용 문제에다가 대진표를 넣어놨어요. 그 출판사가. 어딘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연습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앞에 있는 13번부터 18번까지는 내가 지금 너희 가고 나면 바로 링크 하나 보내줄 거니까 저 중에 질문 있는 것들은 그 영상 보고 대체하시고 혹시 봤는데도 모르겠다 싶으면 나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알았죠? 근데 그 반은 저 5개를 자세하게 설명해놔서 아마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